네, 전국 곳곳에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교회 감염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병원과 소방서 등 중요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역을 앓았던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나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23명 발생했습니다. 이틀째 2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수가 잘 줄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5차 감염 사례가 2명이 확인됐습니다. 이 N차 감염이 어디까지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네, 저희가 4차, 5차 감염이 일어난 일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돌잔치에서 4차 감염이 일어난 날짜가 5월 10일입니다. 네. 오늘이 5월 23일이니까 그 사이에 벌써 한 4차, 5차가 더 생겼으면 9차, 10차도 지금 어디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네. 그 창원에 결혼식에 다녀오신 서울 구치소 교도관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 다녀온 게 9월 9일하고 10일입니다. 벌써 열흘 이상 지났고요. 또 이제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가 지금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역 주점 네. 다녀온 날짜가 5월 9일, 1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N차, 아마도 9차, 10차 감염이 지금 어디선가 일어날 충분한 기간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역학조사 추적을 통해서 빨리 격리가 됐냐 하면은 최근에 밝혀진 확진자가 밝혀진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접촉자 격리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한 감염 확산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고3이 등교 계획을 했고 네. 또 이번에 고2 개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 중에 이렇게 감염에 노출된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순차적인 등교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고3이야 이제 입시 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다른 학년에 대한 추가적인 등교 계약은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클럽발 확진자의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G그룹, G형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G형 바이러스가 조금 더 감염이 잘 일어난다든지 그런 특성 같은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더 감염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없는데 증거가 없다는 것이 더 감염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경북 예천에서 4월 초에 유행했던 열흘 동안 35명이 감염됐었는데요. 그 경우에도 G그룹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SVG는 이제 지역별 특성이 있지만 사실 또 시기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 유행한 것이 G그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염이 더 잘 사실 감염이 잘 되는데 주요한 요인은 사실은 대면 접촉이 얼만큼 잘 일어났느냐가 감염을 더 잘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네. 바이러스 특성보다는 더 우세할 수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감염 특성의 변이가 생긴다고 하면은 천천히 감염되는 바이러스보다는 빨리 감염되는 바이러스들이 더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그룹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그런 증거는 없지만 지금 바이러스 우리가 처음에 1월 말 2월 초에 유행했던 28번 환자까지 생각해 보면은 열흘 동안 4차 감염까지 일어난 경우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거는 없지만 더 철저한 방역 조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이태원에 이어서 교회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현재 크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원어 성경연구회에 참석한 교인 3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면서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관련 확진자가 이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초발 환자가 누구인지 아직 특정되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 초발 환자를 찾는 게 왜 중요한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연구회가 양천구에서 아마 5월 15일 날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남양주에 사시는 분이 같이 교회에 참석하셨고 지금 전도사님은 5월 18일 날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양주에서는 5월 15일이나 16일에 이미 증상이 발현되신 분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이제 5월 13일 수요일 예배라든지 또 이제 5월 17일
예배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양천구 교회 모임보다는 남양주에서 먼저 유행을 하고 이것이 지금 양천구에서 발견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미 남양주에서 어떤 감염원에 의해서 또 남양주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남양주에서 추가적인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감염이 좀 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이 다녀갔던 주점, 노래방 3곳을 새로운 감염의 진원지로 보고 있는데 중대본은 일단 확진 간호사가 병원 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감염 경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 서울 삼성병원 간호사가 이제 강남역 주점에 모임을 가진 게 5월 9일, 10일이 되겠고요. 네네. 또 방문했던 주점의 직원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감염된 것이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감염 경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감염자가 해당 주점을 같이 방문했고 또 이 간호사 일행이라든가 직원이 같이 노출되면서 이제 감염이 됐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태원발 클럽 감염 사태가 있었지만 이태원만 그렇고 강남역 주점은 괜찮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또 충분히 거기서도 이러한 유행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지금 이 일행이 함께 또 직원이 함께 감염이 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강남역 주점을 감염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거기 노출된 사람들이 누구일까? 지금도 계속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강남역 주점 중심으로. 그래서 해당 주점을 방문했던 분들은 빨리 선별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럼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왜 감염자들이 발견이 안 될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확진자분들의 동선을 보게 되면 이미 증상이 일찍 나타나셨는데 선별 검사를 안 받고 대부분 이제 뭐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드시고 이런 동선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지금 검사를 안 받는 분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보면 대학병원 내 감염자가 또 나와서 병원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 아무래도 병원의 취약계층, 바이러스 취약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일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경기 군포에 있는 원광대 3번 병원입니다. 현재는 뭐 방역을 위해서 병원이 입원이나 퇴원을 현재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병원 측은 뭐 언제까지 폐쇄를 할지 오늘 저녁까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재진료 시점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준은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역학조사 접촉자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언제 감염력을 가졌고 또 누가 감염된지 환자나 동료 의료진 중에 누가 감염이 된지 이걸 좀 규모로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용인 강남병원 방사선사와 함께 그 17일에 그 안양시 주점 자쿠아홈시를 함께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리고 17일에서 이틀 지나서 검체 검사에서 이제 음성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19일 날은 음성인데 22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19일에서 19일 이후에 감염력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접촉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특히 이제 환자 중에 또 추가적인 감염자가 있을지 아니면 의료진 중에 있을지 아니면 이분이 철저한 그 방역 조치를 해서 추가적인 감염이 없을지 이것들을 좀 역학조사를 통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이 부분 개장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제 모든 부서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곳이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다른 곳도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소방서에서 소방관 1명이 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근무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긴 했는데 근무지인 부천 신상 119 안전센터 당초 오늘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만 폐쇄 기간을 더 늘려야 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것도 이제 역학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방장이 근무하는 그 부천 소방서에서 그 33세 소방관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 소방장을 통해서 소방관이 감염되셨는지 아니면 이 소방관을 통해서 이제 소방장이 감염된지 이건 좀 역학적인 선후 관계는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노출되신 분들이 지금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잠복기에 있어서 언제든지 또 양성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촉하신 분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전원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당분간 이 안전센터는 좀 운영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소방장의 아내도 지금 감염이 된 상태인데 간호사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개인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질 않아서 어떤 경로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남편을 통해서 감염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인을 통해서 남편이 감염됐을 수도 있고, 만약 부인을 통해서라면은 부인이 일하는 어떤 그 개인 의원의 환자를 통해서 접촉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진되신 분, 증상이 열나고 기침이 있고 이런 분들이 선별 검사를 안 받고 이렇게 개인 의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셨다면은 충분히 환자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가적인 역학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될 때는 뭐 소방관이든지 간호사든지 누구든지 다 노출되고 감염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좀 상대적으로 조금 증상에 민감하신 직업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뿐이지 누가 감염됐는지 충분히 감염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사례도 어떤 이태원발 감염하고 관계가 있다면은 지금 굉장히 좀 이 감염 확산세가 굉장히 좀 여기저기 부지불식간에 감염되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저희 뉴스 중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법무부가 외국인 출입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내에 이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귀국을 할 때 감염이 된 채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이 출입국 강화 조치를 보면 이제는 뭐 코로나 진단서가 없이는 들어오는 걸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전에 했던 입국 제한 조치와 비교를 했을 때 실효성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기존의 입국 제한 조치는 그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이든 외국인이시든 다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시면서 자가격리 해제 전에 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신데요. 지금 하고 있는 입국 제한 조치의 추가적인 방역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감염이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막겠다고 하는 거는 네. 이제 그분들을 어떤 우리나라에서 치료할 때 치료비를 좀 줄이는 효과 정도는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방역 유입돼서 들어오는 방역 효과를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지금은 그 외교나 공무 같은 목적으로 들어오시거나 이제 제외공간에서 그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한다면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추가적인 검사 증상이 없더라도 한 2회 정도 격리까지는 아니지만 능동 감시를 하시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가적인 감염 위험성은 없는지 요거를 조금 추가해 보는 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또 입국하시는 경로 중에 하나가 이제 주한 미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별도의 경로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검역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주한미군과 좀 협의해서 검사를 받고 또 그분들 또 휴가 때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도 좀 네. 추가적으로 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아 괴질에 관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다음 주부터 감시가 강화된다,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13개국에서 환자가 보고됐고 최근에는 성인한테서 또 이게 나타났는데 코로나19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 또 있다면 얼마나 있고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미국에서 20세, 25세 젊은 성인에서도 지금 비슷한 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이 있고요. 그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아직 정확한 병인론을 모르지만 어떤 전신적인 혈관에 생긴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여러 기관에 발생하는 것이 코로나19랑 관련이 있고요. 네. 지금 국내에서는 그동안에는 지금 발생 사례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아 청소년들의 감염률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좀 보고가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그동안에 유행했던 뭐 V그룹이나 G그룹의 어떤 차이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도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은 보고가 되는 것은 이제 G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앞으로 안 생긴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얼마든지 네. 그 감염률이 높아지면은 그중에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렇게 감염 확산세가 퍼지는 상황에서 지금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학교 방역 현장에서는 좀 충분한 방역이 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나 교육부 또 총리께서는 현장을 좀 봐서 이게 학교 방역이 좀 효과적으로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면 제2의 클럽이나 노래방 사태가 되지 않도록 좀 과감한 등교 연기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